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는 그 분위기가 좋았죠. 뭐, 좀 아슬아슬하게 좀, 어, 운도 좀 따라줬다고 봅니다. 왜냐면 리히텐슈타인이 어제 그 PK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운이 안 따라준 것도 있습니다. 핸디무. 무승부 핸디무 조합. 리히텐 무에, 저 슬로베니아 핸디무에, 그, 어디였지? 밴쿠버가 이제 1대1로 비기다가 막판에 이제 어, 로스앤젤레스한테 골을 먹히는 바람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언더라도 잡고 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어쨌든 매번 이제 뭐 갈 때마다 1, 2순위를 항상 이제 예, 그 경기 수가 많더라도 묶어서 가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어제는 그것까지 적중을 했기 때문에 13배 해서 오늘도 좀 흐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경기가 10경기인데 내일 아침에 경기가 이제 3경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오전에 할지 아니면 오늘 한 번에 다 할지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제르바이잔하고 슬로바키아. 일단 오늘 1시 경기가 딱 2경기 있고 나머지는 3시 45분 경기거든요, 다. 그래서 오늘 그 뭐지? 아쉬웠던 게 뉴질랜드 말레이시아는 일단 배당 대비 오버를 봤었고 그 뉴질랜드가 최근 미국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뭐 같이 데려갔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친선전이기도 하고 저거 하나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4대 0으로 이겨서 그렇지 막상 또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래서 뭐 한두 경기라도 더 있었으면 같이 데려갔을 텐데 저것만 가기에는 좀 빡셌습니다. 제가 뭐 야구를 따로 안 가다 보니까 일단은 뭐 네이션스에 좀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하고 슬로바키아 경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일단 아제르바이잔이 지금 전패거든요. 아제르 지금 3패 중. 그리고 슬로바키아 슬로는 지금 2승 1무로 무패 중. 그러니까 무패 팀하고 이제 전패 팀의 이제 그러니까 뭐 승패만 놓고 보면 당연히 슬로바키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제르바이잔 홈이더라도 이 어느 정도 그 실력 차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홈의 이점을 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슬로바키아가 예전에 그 원정 가서도 아제르바이잔이 슬로바키아 원정 가서도 이겼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상성에서는 슬로바키아가 좋은데 그래도 아제르가 슬로 원정 가서 이긴 적이 있다. 근데 이번 경기는 홈이고 원정에서도 잡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홈이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를 네이션스 그 리그에서 0대1로 졌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제르가 은근히 홈에서 잘 이기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뭐 스웨덴도 3대 0으로 잡았었고 그리고 좀 강팀들 상대 의외로 강팀 상대로 쉽게 안 지고 뭐 오스트리아나 벨기에도 한 골씩밖에 안 줬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스웨덴한테 3골을 주긴 했지만 홈에서는 어쨌든 득점력은 원정보다는 훨씬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아예 득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네이션스 그때 당시에 이제 슬로바키아 잡을 때도 뭐 몰도바나 북마케도니아 상대로도 이제 멀티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단순히 뭐 득점력에서 보면은 뭐 무조건 언더가 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션스 전패를 해서 그렇지 3경기 중에 2경기는 다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원정 2대 0으로 진 게 좀 뭐 아쉽긴 하겠지만
득점 없이. 그래도 홈이라서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그 슬로바키아 원정 갔을 때 점유율은 비슷했거든요. 슈팅도 뭐 2배 정도 차이 나긴 했는데 아예 못 비빌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최근에 뭐 스웨덴하고도 비겼고 뭐 2경기 동안 실점이 없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유로 본선에서도 뭐 잉글랜드전도 비겼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결장 부분 그러니까 슬로가 강하긴 한데 최근 실점도 적고 이 경고 누적 수비에 1명 그리고 주전 키퍼 같은데 주전 키퍼 부상 그리고 수비에 부상 1명 미필에 2명 그래서 경고 누적 뭐 주전 키퍼 물론 이제 뭐 서브가 있긴 하지만 서브 키퍼가 한 경기를 뛴 것 같긴 해요. 3경기 중에 2경기밖에 안 뛰었으니까. 그리고 뭐 경고 누적. 그러니까 아예 이제 전력 그 뭐 물론 아제르바이잔도 있긴 합니다. 아제르도 미필에 이제 부상 1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지는 선수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슬로바키아가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제르가 홈에서 비벼줄 거냐. 저 슬로바키아가 저 배당을 받긴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갔던 요 이제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그 홈의 그 느낌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이.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슬로베니아가 카자흐스탄하고 비길 가능성이 어느 게 더 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카자흐스탄이 좀 더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슬로바키아의 지금 흐름도 상당히 좋고 실점을 스웨덴전 빼고는 안 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아무리 득점이 있다고 한들 득점을 좀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 배당 대비 갈만한가? 항상 이제 배당 생각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슬로바키아긴 한데 이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선수들 물론 이제 뭐 골잡이가 뭐 아예 빠졌던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제르바이잔에 이제 원정이라도 이제 슬로바키아 승리가 유리한데 아제르가 홈에서 은근히 득점력이 좀 있다.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스웨덴전도 결국엔 전반에 0대 0이었고 뭐 후반에 4골이 터진 거긴 하지만 사실 요거를 근데 그때 보면은 스웨덴전도 홈에서 PK를 놓쳐가지고 이거 만약에 PK 넣었으면 몰랐다 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홈은 좀 뭐 물론 당연히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밀리겠는데 어제 그 슬로베니아도 보니까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골을 조금 그래도 조금 일찍 넣어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뭐 비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바키아가 유리하긴 하지만 저 배당은 좀 각이 좀 빡세다 보여집니다. 부상 뭐 경고 누적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특히 이제 어제 그 느낌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살짝 비슷하긴 하거든요. 슬로바키아가 물론 뭐 전체적인 승률은 더 좋긴 하지만 오늘까지면 이제 4패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도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무승부 배제할 수 없다. 어제 이제 첫 경기 느낌이긴 해요.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이겨도 한 골 차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로 가기 애매하면 핸디 문화
고배당. 뭐 핸디무나 무승부. 뭐 이런 쪽으로 고배당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솔직히 첫 경기부터 좀 빡셉니다 지금. 어제는 그래도 슬로베니아 승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프네. 아유, 슈퍼노바님, 뭐죠 이거? 이거 이게 뭐 후원을 하신 거죠? 슈퍼노바님? 어제 그래도 그 뭐지? 적중이 돼서 다행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하나 정도는 더 얹어줬어야 했는데 이게 워낙 똥손이다 보니까 무승부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맞아가지고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리이템무가 가장 좋다고. 근데 그 짝을 잘못 데려갔다. 슬로베니아 핸디무랑 섞었으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하나 틀릴 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배당 대비 진짜 좋아 보였던 거는 사실 그리스 마엔이랑 이제 오스트리아 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짝을 이제 뭐 몰도바랑 페로제도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막 뭐 이것저것 가기도 하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해서 그 무승부 하나만 더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 밴쿠버부 그게 한 11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것까지 됐으면은 아마 아주 좋았을 텐데. 왜냐? 제가 이제 1, 2순위 묶어간 거는 조합을 따로 안 드렸잖아요. 그 안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게 주력 부주력이 다 맞아야 그 다폴더가 맞기 때문에 예전에는 항상 막 보내드렸었는데 요새 이제 막 적중률이 뭐 좀 떨어지고 하면은 그거 보내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어차피 중복이니까. 그래서 멘트라도 달아드릴 걸. 약간 이제 약간 좀 위축돼가지고. 그런가요? 저 밴쿠버 경기는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그 밴쿠버가 골대 맞춘 건가요? 아니면 로스앤젤레스가 골대를 맞춘 건가요? 밴쿠버? 만약에 밴쿠버가 골대 맞췄으면은 무승부가 적중됐겠죠. 근데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골대를 맞춘 거면은 그러면 언더도 날아가고 무는 진작에 날아갔고 그죠? 예, 로스앤젤레스가 골 넣은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 93분인가? 근데 그 로스앤젤레스가 한 골을 밴쿱이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았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무승부 나면은 손해긴 하거든요. 왜냐? 저는 개인적으로 다폴더 이제 그 13배짜리를 데려갔으니까 1순위, 2순위 섞은 걸. 그래서 언더가 나면은 자동으로 2순위랑 그 13배가 같이 맞는 구조였고 무승부 했으면은 오히려 더 이득일 뻔했네요. 슈퍼노바님 입장에서는 배당이 높았으니까. 아닌가? 뭐 비중을 낮게 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언더를 뜨면서 4배보다는 11배가 좀 더 나았으려나? 뭐 어쨌든 아쉽긴 합니다. 차라리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골을 넣지 말았어야. 그래야 됐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을 하다 좀 얘가 다른 데로 샜는데 저 뭐 그 후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뭐 뭘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슈퍼노바님. 예, 단수님 어서 오세요. 후원이요. 자, 500개면 좀 애매한데 지금. 일주일에 350개인데 이게 나머지 그냥
뽀찌로 가져가야 되나? 이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일주일을 후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그냥 낼름 이제 가져가 버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하루인가요? 하루에 500개를 준다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한번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어제 좀 배당 욕심을 좀 내봤는데 고배당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고배당이거든요. 어제 무조건 그 로스앤젤레스 무가 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한 방 터지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아니면 이제 왠지 그 멘트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이제 1, 2순위 간다. 1, 2순위 묶어서 가니까 참고하셔라. 보통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왠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더니 적중해버렸네. 어쨌든 감사하고요. 조지아, 알바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제르바이잔하고 슬로바키아는 저는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게 배당도 언더 배당이 사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고 일단은 저는 체크를 이제 간다면은 무 아니면 핸디 뭐 둘 중에 하나로 고배당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제 쪽에서는 제 쪽에서는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어제 그 분석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흐름대로 다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흐름대로 안 흘러갔던 경기는 아마 몰도바 경기밖에 없을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나왔으니까. 그거 말고는 로스앤젤레스도 원래 로스앤젤레스 승무를 봤는데 이게 무를 잡다 보니까 이제 무승부를 간 거고. 그래서 분석 잘 들으시면은 잘 골라가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조지아하고 알바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지아가 지금 1위거든요. 조지아가 체코랑 이제 승점이 같은데 6점으로 일단 알바니아 딱 한 경기 차이입니다. 사실 뭐 1위, 3위라고 해서 큰 차이는 없고 조지아가 이제 경고 누적 미필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보는 데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두 골을 넣고 있거든요. 3경기 거의 풀로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와요. 이러면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조지아 입장에선. 그리고 알바니아 결장이 있는데 다 이제 장기 부상 그러니까 경기를 안 뛰었거나 아니면 뛰어도 몇 분 안 뛰었거나 사실 알바니아는 변동 사항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장 부분으로 보면 손해다. 조지아가 손해인데 조지아가 아시겠지만 홈에서 이제 체코 상대로 4대1로도 이겼고 요새 홈에서 조지아가 원정은 글쎄 살짝 애매한데 홈에서는 요즘 잘합니다. 그 전에만 보더라도 뭐 유로 본선 뭐 본선에서도 성적이 뭐 포르투갈도 잡고 좋았지만 그 전에 유로 예선에서도 홈에서만큼은 웬만해선 잘 안 졌거든요. 뭐 노르웨이전도 비겼고 스코틀랜드전도 비기고 그리스도 비기고 그래서 최근에 졌던 적은 스페인한테 이제 대량 실점에서 진 거밖에 없고 체코도 쉽지 않은데 4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하고의 그 상대 전적 둘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해봤자 뭐 20년도 이후면 딱 2경기밖에 없긴 해요. 최근 20년도 이후로 보면 1승 1무 조지아 우세. 조지아가 알바니아 원정만 2번 갔다 왔거든요. 친선전이랑 이제 네이션스. 근데 그때 0대0 1대0. 그리고
아주 뭐 10년도 더 된 전적이긴 한데 홈에서는 일단 진 적이 없습니다. 3대 0입니다. 3대 0. 3대 0이라서 잠깐만요. 일단 조지아가 홈에서는 웬만하면은 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바니아도 쉽진 않은 팀이긴 한데 알바니아도 홈에서 진짜 성적이 나름 괜찮거든요. 알바니아도 홈 성적 보면 뭐 예전에 일단 뭐 폴란드도 잡고 체코도 잡고 다 이겨 그 최근에는 뭐 중립 경기에서도 뭐 유로 본선에서 크로아티아랑도 비기고 했고 이탈리아전도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쉽게 지진 않는데 최근에 어쨌든 뭐 네이션스 첫 경기 우크라이나 잡긴 했지만 홈에서 조지아 그리고 체코 원정에서 득점 없이 졌기 때문에 그래도 승패로 접근한다면은 저는 조지아가 이길 확률이 높다 봅니다. 홈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그 홈 흐름이 워낙 좋아가지고 알바니아 지금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홈이라면은 웬만해서는 안 질 것 같다. 지금 조지아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조지아 배당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지아 봅니다. 뭐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체코 4대1로 이겼던 게 좀 저한테는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단순히 뭐 그 경기뿐만이 아니고 유로 본선에서부터도 나름 골을 잘 넣긴 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알바니아가 홈이고 조지아가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알바니아 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알바니아가 원정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겠다. 그리고 언어버를 예측을 잘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알바니아 뭐 득점력이 없진 않습니다. 원정에서 뭐 체코전도 골을 넣었었고 아니면 뭐 유로 본선에서 중립 경기에서도 뭐 크로아티아전 2골 뭐 이탈리아전도 골 넣고 뭐 페루제도 원정에서는 3골도 넣었는데 최근에 득점이 없다 보니까 조지아도 홈에서 의외로 실점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골 이상 줬던 팀은 최근엔 스페인전밖에 없습니다. 1년 전에. 그래서 만에 하나 알바니아 골 못 넣는다? 그럼 언더 뜰 수도 있다 봐서 저는 조지아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단소님 묶어서 간 거요? 금액을 뭐 완전 풀로 가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조합을 따로 드린 건 아니니까. 보통 저는 묶어서 가긴 합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드릴 때도 있어요. 같이 쪽지로 보내면서.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뭐 성적이 좋으면은 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적중률이 떨어지고 하면은 조합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중복인 조합들은 뭐 멘트로만 칠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조합 자체에 같이 넣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어제는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경기 수도 워낙 많았잖아요. 7경기.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요 그냥.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 안 하느냐 차이인데 이게 완전히 그 별개의 조합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죠. 뭐 1순위 3경기, 뭐 2순위 3경기 가면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순위에 뭐 프렌을 갔는데 2순위에 같은 경기인데 오버를 가고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치면 5경기 아니면 다 다르면 6경기 되는데 이게 성적이 좋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푸시를 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가라. 근데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은 1순위, 2순위 뭐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맞을 수는 있지만 어디 하나라도 뜰리면은 결국에는 다 폴더가 이제 다 그 이제 적중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쉽게 권하기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1, 2순위 묶어 간다. 1, 2순위 묶어 가니까 참고만 하라. 그러니까 가실 분들 가시라. 이렇게 하거나 좀 괜찮아 보인다. 아니면 뭐 요즘 성적이 괜찮다 하면은 그냥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중복되는 조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순위 묶어가는 거 그 표시를 해드리니까 오늘은 같이 한번 보내드릴게요. 1, 2순위를 묶어서 그냥 저는 그냥 늘상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똑같은 경기를 그냥 다 묶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많으면 9경기에서 10경기도 됩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1순위 2순위만 안 가고 어제는 3순위가 없었잖아요. 3순위가 있다 치면은 여기 각각 3경기씩 그럼 9경기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 2, 3순위 다 맞을 거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적중하기가 쉽지는 않죠. 분명 어딘가 하나 좀 부러질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든 안 되든 한번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늘 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얘기만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소리 없이 갑니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가니까 일단 조지아 사이드로 보고 우크라이나하고 체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중립 경기입니다. 중립 이제 어디서 열리냐, 폴란드에서 열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순위를 한번 볼게요. 3위인가 우크라이나가? 일단 체코가 조지아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근데 득실에서 밀려가지고 2위고 우크라이나가 꼴찌긴 한데 알바니아하고 승점이 같고 그리고 1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부상이 좀 많다. 수비 1명, 러시 그리고 미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얘도 1러시 중이고 그리고 그 외 2명 그러니까 총 3명이죠. 그리고 공격에 일단 야르몰렌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들어봤던 뭐 지간고프나 야르몰렌코 그러니까 부상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상 있는 선수들 중에 뭐 도움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뭐 비중도 아예 없지 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좀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체코도 부상이 있긴 해요. 체코도 3명 정도, 수비 2명, 미드필더 1명. 근데 미드필더는 사실 비중이 너무 낮긴 하고 수비 쪽이 그래도 빠지는 선수들이 그나마 공격은 웬만해서는 뭐 결장이 없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이게 상성을 보자면 반반입니다. 반반. 이게 또 중립이다 보니까 뭐 홈 어웨이가 없잖아요. 둘 다 어웨이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홈에서는 체코 상대로 1승 1무였거든요. 뭐 전적들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립이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조지아를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연패 뒤에 이제 1승 했고 그리고 연패할 때도 결국 골은 계속 넣었습니다. 뭐 알바니아전 1골, 뭐 체코 원정 2골, 그리고 조지아전 1골.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지난 뭐 친선전이라든가 아니면 유로 본선, 물론 유로 본선이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뭐 유로 예선에서도 보면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들만 싹 끌어 모으면은 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잉글랜드, 몰타. 그러니까 원정이 아니고 중립입니다. 중립. 이 중립에서 열렸던 경기들은 최근 알바니아전 빼고는 없어요. 진 적이. 아이슬란드도 잡고 이탈리아랑 비기고 북마케도니아 잡고 잉글랜드전도 비기고. 그래서 중립에서 은근히 좀 강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연패 뒤에 승리도 가져왔고 결장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외 선수들이 좀 잘합니다. 뭐 무드리크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체코도 홈이면 모르겠는데 지난번 홈에서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두 골을 먹혔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라 봐요. 그리고 원정에서 그 조지아 상대로 네 골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홈에서도 우크라이나한테 골을 먹힐 정도면 저는 그때 그 점유율도 보면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점유율이 더 많았고 조금 더 슈팅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부상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요걸 또 빼먹을 뻔했네. 그러니까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여기 그 누구도 있습니다. 저 그 지로나에서 이제 로마로 이적한 이제 도부비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흐름을 좀 잘 끊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코는 지금 연승 중이긴 하지만 3연승까지 좀 힘들다. 우크라하고 체코는 비길 가능성 높다 봅니다. 우크라 은근히 중립에서 잘함. 그리고 득점력 괜찮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는 입장에 체코 프레임 가면 되지 않냐 뭐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뭐 맞긴 합니다. 뭐 무승부 강력하게 본다면 뭐 체코 프렌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어제도 프렌들이 좀 운이 좋게 됐죠. 어제 솔직히 리히텐슈타인도 사실 PK 놓쳐서 프렌 된 거지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득점 성향이나 우크라이나의 득점 성향 봤을 때는 사실 오버가 땡기긴 하거든요. 이게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번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승부를 보는데 어느 번은 언더보다는 오버가 근데 이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 오버 가기가 좀 빡세요. 왜냐면 이게 오버면 무조건 2대2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골이 많이 나지 않는 한 같이 이제 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오버를 볼 거냐 아니면 애초에 그냥 무를 볼 거냐 이렇게 따지면 저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봅니다. 우크라이나도 잘하고 체코도 잘하니까 이게 둘 다 이제 어웨이라 생각하면은 좀 못 찍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단소 살인마님 단소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잘해서 다 보내드릴게요. 일요일까지 싹 다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리그 시작하니까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리그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또 어제 왔을 때 제가 적중을 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이게 또 뭐든 이제 인생은 이제 타이밍,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본인이 왔을 때 적중하거나 매일 적중하다가 내가 갔는데 틀리거나 이러면 이제 본인 그 운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 후원하셨던 분들은 그 운이 좀 맞았다 봅니다. 슈퍼님이나 이제 뭐 단소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도 그 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이스라엘. 자, 여기는 배당이 너무 낮긴 하거든요. 이탈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탈리아가 1위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 2승 1무 일단 이탈리아 무패 그리고 이스라엘 전패 그러니까 3번 붙어서 이제 3번 다 졌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이탈리아가 좋죠. 그리고 이탈리아 이제 결장 모이스킨 부상 한 골 넣고 있는데 그리고 펠레그리니 퇴장으로 결장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격에 이제 솔로몬
부상.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원래 부상이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는 없고. 자, 이제 요렇게 본다면 누가 봐도 이 상대 전적에서도 3대 빵입니다. 중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하고의 경기도 결국엔 이탈리아가 2대1로 이겼고, 그때 당시에 잠시만요. 그때 당시에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탈리아가 프랑스 원정에서 3대1로 잡은 건 좀 크다 봅니다. 그때 네이션스 출발을 일단 좋게 했고, 그 이스라엘하고 중립 경기도 2골을 먼저 넣고 후반 막판에 이제 골을 먹혔기 때문에 슈팅이나 뭐 점유율도 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골을 넣은 이제 모이스킨이 못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아는 이태리 강했을 때 그 유로 전 시즌, 이때가 진짜 잘했는데 이번에 유로는 좀 뭔가 아쉬웠고, 그죠? 그리고 성적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또 요새 보면은 좀 잘하더라고요. 그 유로 본선에서도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네이션스 들어와서 뭐 프랑스전 3골, 그리고 그 벨기에전도 결국에는 뭐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득점이 좋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탈리아 느낌은 뭐 득점 많이 할 때는 했었는데 뭐 지금 최근처럼 그렇게 막 연속적으로 득점을 많이 했을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해가지고 그때 벨기에전도 사실 퇴장 없었으면 펠레그리니 2대0 상황이라 충분히 이기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전반에 2골 넣고 전반 퇴장으로 인해서 벨기에한테 결국엔 그래도 뭐 이 홈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이탈리아 승리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실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3경기 연속 멀티골 실점. 그러니까 벨기에전도 3골, 뭐 이탈리아 2골, 프랑스 4골.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좀 득점력도 괜찮아지고 달라진 이탈리아 상대로는 원정이라면 좀 힘들다. 뭐 중립이었으면 뭐 그때처럼 어찌어찌 뭐 조금이라도 비벼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탈리아 승 봅니다. 근데 이제 배당이 안 좋기 때문에 마행까지 봅니다. 홈이라. 이마해는 글쎄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마행 가려면 사실 전반에 좀 골이 빨리 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쨌든 이탈리아전도 그렇고 그 중립에서 벨기에전도 그렇고 프랑스도 무조건 한 골은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득점력으로 보면은 무득점했던 경기가 손에 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최근 20경기 동안 무득점한 경기는 몇 경기 안 됩니다. 스위스. 스위스 한 경기, 그리고 코소보, 헝가리. 나머지 다 골 넣음. 그래서 득점력만 보면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골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이탈리아도 득점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아 보이는 이상적인 거는 오버겠죠. 근데 쉽게 주지 않는다. 3.5를 줬습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2.5였으면 바로 오버 갔지만 3.5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뭐 골을 못 넣거나 아니면 이탈리아가 많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탈리아의 뭐 1대0, 2대0 승리라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골을 넣어도 이탈리아가 뭐 한 골 차로 이긴다는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은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러니까 배당만 노리면
2배 넘어서 오버 가면 되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한 골 넣고 뭐 항상 이제 멀티골 이상 7점 했기 때문에 뭐 중립에서도 2골 먹힌 거 홈이면은 골을 더 먹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배당 대비 오버 노리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 이탈리아도 최근 다 오버였고 뭐 이스라엘도 다 오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간다면 언오버 그냥 배당 보고 오버 노려보는 정도. 확률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오버는 그냥 배당 생각하고 오버 때려야지.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탈리아 1마인까지만 본다. 이스라엘이 한 골 넣는 순간 2마인 하려면은 좀 빡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반승. 그러니까 일반승은 어떤 데 데려가야 되냐면 다 폴더에. 그걸 주력으로 갈 수는 없고 그럼 4개 5개 아니면 막 뭐 그런 데 섞어 가야 되는데 오늘 섞어 갈 만한 데가 있나? 그건 조합을 한번 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마인까지 정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마인 좀 애매하신 분들은 뭐 핸디물을 노려봐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경기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상 이스라엘이 뭐 퇴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탈리아가 이길 사이즈는 안 보여요. 도저히. 그리고 멤버적으로 보더라도 좀 빡셉니다. 요새 뭐 리그에서 뭐 레테기도 골을 잘 넣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 그냥 배당 대비 한번 오버 노려볼만 할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마인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경기 아이슬란드 대 튀르키예. 자, 아이슬란드하고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가 그 선두죠. 잠시만요. 지금 아이슬란드 1승 1무 1패. 그리고 튀르키예는 무패긴 한데 일단 아이슬란드 경고 누적 2명 결장. 근데 공격에서 이제 비중이 그래도 3경기 다 뛰었고 한 골에 이러시면은 그리고 미드필더에 빠지는 선수도 3경기 풀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전력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여지고 튀르키예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주전키퍼 이제 부상 그리고 수비 경고 누적. 네, 경기는 많이 뛰었지만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고 미필더 1명 공격도 1명.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아이슬란드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선수로 따지면 이제 사람 수로 따지면 튀르키예가 좀 더 많고 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거의 반반 느낌으로 봅니다. 뭐 아주 막 큰 차이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 일단 튀르키예가 지난번에 홈에서 아이슬란드 상대로 3대1로 이겼고 최근에 어쨌든 20년도 이후 경기는 그 경기 한 경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그 다 뭐 한 5년 이상 된 경기들이라서 전체적인 성적은 아이슬란드가 좋긴 합니다. 상대 전적은 아이슬란드가 튀르키예 상대로 좋다. 4승 1무 2패. 전체 이제 성적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전적이 조금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홈에서 아이슬란드가 튀르키예 상대로 진 적은 없습니다.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어요. 아이슬란드 홈에서. 그래서
상성에서는 아이슬란드가 좋다 봅니다. 지금 전적들이 오래돼서 그렇지.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지금 보면은 지난번 웨일즈전도 2대0으로 지다 2대2로 비겼고, 튀르키예전도 결국엔 한 골을 넣었고, 몬테네그로전도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6월에 잉글랜드 원정도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겼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득점력만 보면은 뭐 홈에서 득점력도 괜찮고, 뭐 원정에서도 잘 넣고, 뭐 중립에서도 잘 넣고. 그러니까 일단 골 넣는 걸로만 보면은 뭐 튀르키예도 골을 못 넣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5 주면 저 무조건 오버 가야 된다 봅니다. 아이슬란드나 튀르키예나 최근 득점력 보면 어디가 이기든 오버 봐야 된다. 뭐 다득점 무승부도 생각을 하고, 웨일즈전처럼. 튀르키예도 웨일즈전 0대0으로 비기긴 했지만 예전에 뭐 원정 보면은 독일 원정 뭐 3골 넣고, 뭐 라트비아 원정 3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홈보다는 승률이 좀 딸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웨일즈전처럼만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전반에 골이 터져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튀르키예가 그때 웨일즈하고 비길 때도 슈팅은 웨일즈가 훨씬 많이 때렸는데 결국엔 둘 다 유효 슈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 골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좀 크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튀르키예도 지금 2승 1무로 이제 무패 중이고, 아이슬란드도 아직 홈에서 그 패배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비길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아까 뭐 우크라이나 체코도 뭐 비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무승부를 조합을 잘 데리고 가긴 하는데 또 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항상 무승부 보면 무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무 안 본 경기들이 무승부 나오고, 어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죠. 뭐 페로제도 승무에서 고민했는데 승가니까 무 나오고, 또 밴쿠버 무 가니까 또 로스앤젤레스 이겨버리고, 그런 것처럼 왠지 이 경기 무 보면 승패 갈릴 것 같아. 그래서 무하고 오버 중에 어느 게 더 느낌이 오냐 했을 때는 저는 오버입니다. 오버. 다득점으로 비기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막 확실하게 뭐 비길 것 같다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 차라리 오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경기. 어제 그 오스트리아하고 그 노르웨이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제 그 누가 언오버 어떻게 보냐 했는데 저는 오스트리아 승을 봤기 때문에 오버 본다 했거든요. 어제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둘 다, 노르웨이도 뭐 연승 중이었고 뭐 둘 다 잘하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 높았던 경기인데 오히려 그런 경기들이 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확실히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강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같은 느낌으로, 뭐 그렇다고 아이슬란드가 막 이길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아이슬란드가 이길 느낌이 강하면 오버보다 프렌을 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프렌 가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튀르키예가 지금 흐름이 워낙 좋고, 그 유로 본선에서 오스트리아 잡고 뭐 체코 잡고 할 때 그 경기력들을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이슬란드 입장에선. 그래서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어디가 이겨도 뭐 어디가 지더라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 느낌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뭐야 이거? 경기 속도가 너무 늦은데 지금? 아이고. 자, 벨기에하고 프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벨기에가 좀 아쉬운 게 뭐 세대 교체도 세대 교체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데브라이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전 제일 크다 보거든요. 거기다 이제 오나나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고, 그리고 데브라이너 아예 여기 부상으로 뜨지도 않습니다. 데브라이너는.
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프랑스가 이탈리아한테 지긴 했었지만 뭐 벨기에전 홈에서 2대0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전 4골. 전체적으로 봤을 땐 뭐 벨기에도 이탈리아전 사실 이탈리아 퇴장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스라엘전도 사실 전반에 1대1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이기긴 좀 빡세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도 요거 말고 딱히 없긴 해요. 어차피 이제 뭐 은퇴도 했고 그리지만 그리고 지금 은바페가 아직도 부자인가요? 은바페도 이제 또 이제 그래서 뭐 은바페가 없더라도 그래도 전력 면에서는 저는 벨기에보다는 프랑스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낫다고 보는데 이 벨기에 홈이라는 점 때문에 좀 걸리긴 하거든요. 지난번도 지금 보면은 벨기에가 쭉 홈 성적을 보면은 괜찮았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해서 잘 안 져요. 벨기에도 홈에서는. 그러니까 뭐 원정이면 잘 모르겠어요. 원정이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뭐 유로 본선 가기 전까지는 무패를 좀 오래 했었고, 그리고 슬로바키아전 지고 뭐 결국엔 프랑스한테 이제 유로 본선에서 마지막에 지긴 했는데 홈이면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프랑스도 뭔가 잘하고 있긴 한데 불안함을 떨쳐낼 수는 없다. 막 뭐 압도적으로 막 프랑스가 좋아 보인다 그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벨기에도 충분히 골을 넣는 선수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그 프랑스의 은바페 빠진 것보다 저는 벨기에 데브라이너 빠진 게 더 크다고 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맨시티에서 데브라이너 빠지면 전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력 손실이 좀 크다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막 지금은 마땅히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뭐 프랑스가 유리할 것 같지만 벨기에 홈이라 모른다.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 크다. 그렇다고 벨기에 프렌 가기엔 빡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어제처럼 뭐 무가 보이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보여야 프렌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고배당 측면으로는 이제 무승부를 노려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프렌을 갔다는 것 자체는 배당이 확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거의 주력 아니면 뭐 부주력 아니면 뭐 그 외 순위가 됐든 그런 식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정도 데려갈 정도인가? 약간 요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인가? 그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브라이너가 있으면은 벨기에 프렌 가겠는데 그 정도 느낌은 아니라서 차라리 이 경기 무승부 보지만 아까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벨기에도 지금 언더보다는 약간 오버 성향이 강하긴 한데 이거는 언오버 건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 벨기에가 그래도 홈에서 잘 앉아서 지난번 이탈리아전도 본인들이 이제 퇴장 이후에 이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다득점이 오히려 안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어제보다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제 분석할 때 그게 있거든요. 분석하다 보면 이거네? 이거네. 뭐 그렇게 좀 스무스하게 갈 때가 있어요. 보고 비교했더니 이 팀이 낫네 하고 끝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러는데 말이 길어지면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하거나 느낌이 잘 안 온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보다 막 그렇게 막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생각이기 때문에 결과 후에 또 이걸 대입해 봐야죠. 그래서 그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는 프랑스가 좋긴 해요. 상대 전적까지 보고 가자면 상대 전적에서는 프랑스가 벨기에 상대로 4연승입니다. 4연승. 요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홈에서 최근 2대0 잡았고 중립에서 있었던 그 유로 경기에서도 1대0 그리고 벨기에 원정에서 네이션스 한 3년 전에 3대2로 이겼고 그래서 벨기에가 프랑스를 이긴 거는 그 15년도입니다. 15년도 4대3으로 이긴 거. 그것도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야 봐놨네. 아이고. 내일 아침 경기는 내일 10시에 있는 경기는 내일 아침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러지 않나요? 오늘은 그냥 네이션스만 하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후원하신 분들한테만 뭐 조합을 뭐 새벽에 따로 보내드리든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경기 결과를 보고 내일은 또 내일로 분류해야 가는 게 편할 것 같긴 해요. 같이 가려면 조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조합이 많아지면은 또 비중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서 내일 있는 그 경기들은 내일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홈에서 프랑스를 잡은 적이 없긴 해요. 3번밖에 안 붙긴 했지만 거의 10년에 한 번 골로 붙었습니다. 10년에 한 번.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조합이요? 오늘도 원래 분석을 하고 왔어야 했는데 요 패턴으로 가는 게 요새 성적이 좋아서 다시 원래 패턴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나머지 5경기 뭐 넉넉 잡아 뭐 한 7시에 끝난다 치면은 8시 늦어도 8시 반 8시 8시까지는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너무 늦어도 8시 반. 근데 아마 8시 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8시? 8시 안에 좀 끊어볼게요.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저도 어쨌든 그때 구매하러 가니까 항상 이제 말하죠. 늦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루틴이 있어요. 늦게 가야 이제 잘 되는 그런 루틴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고민하다 진짜 뭐 무승부도 막 여러 개 섞어봤거든요. 핸디무는 핸디무끼리 묶고 무승부는 무승부끼리 묶어서 갈까. 그러니까 리디템 무랑 밴쿠버 무를 갈지 뭐 슬로베니아랑 잉글랜드 핸디무를 갈지 막 고민하다가 그래 처음 생각은 리디템 무랑 잉글랜드 핸디무였기 때문에 그거 묶고 그러니까 슬로베니아하고 밴쿠버를 묶었는데 아쉽게 됐다. 슬로베니아하고 리디템 묶을 생각은 못했다. 그래서 뭐 다시 가더라도 아마 틀렸을 겁니다. 그 무승부는. 네네. 마무리해서 마무리 되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밴쿠버 무만 됐으면 오늘 부담감이 좀 덜하긴 했을 거예요. 어제 그래도 뭐 고배당까지 잡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물론 이제 주력 부주력 잡은 것도 좋긴 한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고배당을 항상 이제 어디선가 하나씩 이제 적중해주고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오늘도 좀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 네덜란드 경기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요 경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독일하고 네덜란드 둘 다 아직 패배가 없거든요. 둘 다 이제 무패이긴 한데 승점이 2점 차입니다. 독일이 2승 1무, 네덜란드가 1승 2무. 득실도 아주 큰 차이는 없고 하지만 일단 독일 쪽 결장 수비에 일단 3명인데
그러니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한 명 빼고 두 명은 그 경기를 뛴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무시할라. 한 골 이제 3멋인데 일단은 부상 결장. 그리고 하베르츠. 요 두 개가 크죠. 뭐 골은 운다보가 가장 많이 넣고 있긴 하지만 독일 어쨌든 결장이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명단 제외입니다. 반다이크. 요거 말고는 없네요. 왜 명단 제외가 됐지 반다이크? 뭐 코프메이너스는 뭐 아직도 계속 뭐 부상 중이니까. 그래서 결장으로 보면은 독일이 좀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독일이 요새 뭐 헝가리도 홈에서 5대0으로 잡고, 네덜란드 원정에서도 2골 넣고, 보스니아전도 2골. 그러니까 보스니아전을 생각하면은 독일도 살짝 불안해요. 제가 그때 독일 마엔, 튀르키예 마엔을 이제 거의 2순위급으로 갔거든요. 근데 둘 다 핸디무가 떴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실상 최근에 진 적은 홈에서 그 예전에 튀르키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3대2로 졌을 때, 그때 독일이 한참 좀 안 좋긴 했어요. 뭐 일본한테도 4대1로 지고, 뭐 콜롬비아한테도 2대0으로 지고, 그때 홈에서 좀 많이 맞았을 때인데, 그때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진 적이 없긴 합니다. 프랑스전을 시작으로 지금 한 7개월? 7개월 동안 무패긴 해요. 뭐 그동안 만났던 팀들 보면 뭐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 뭐 유럽 본선에서는 덴마크, 스위스, 뭐 스페인까지 90분 기준으로는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가요? 여기는 명단 제외라고 떠가지고 퇴장이었구나. 제가 지금 지난번 그걸 안 봐가지고 헝가리전 퇴장이 있었네. 그것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었구나. 근데 경고 누적을 그 짧은 사이에 2번 받았네, 반다이크가. 반다이크 지난 경기 퇴장으로 결장. 경고 누적 퇴장. 그래서 지금 독일이 워낙 이제 무패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변수는 일단은 이 결장이 좀 그래도 좀 빡세다. 좀 임팩트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붙으면 은근히 좀 골이 많이 났습니다. 둘 다 이제 득점은 꼭 했음. 그러니까 득점도 뭐 한 골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고 0대0, 1대1은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둘이 붙으면 거의 오버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일이 홈에서 네덜란드 상대로 압승을 못합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일단 독일 홈에서는 다 오버였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 비길 가능성 이런 느낌보다는 독일도 요새 골을 많이 넣고 하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도, 근데 네덜란드가 지난번 헝가리전 어쨌든 선제골을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점골을 넣은 상황이어가지고 홈에서도 독일한테 이제 전반에 밀렸기 때문에 2대1로 둘 다 이제 실점률이나 득점력을 봤을 땐 저는 그 흐름 따라가는 게 맞다 봅니다. 근데 이것도 2.5면 바로 이제 오버 갈 텐데 3.5 줘가지고 쉽지 않다. 괜히 쉽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는 오버를 노려볼 만하다. 배당 2배가 넘으니까. 근데 요거 저는 그래도 잠시만요. 반다이크 일단은 빠지고, 잠깐만, 네덜란드 쪽에 보면은 브로베이, 사비 시몬스, 지르크지,
그리고 또 둠프라이스. 독일은 잠깐만 골을 넣을 사람 보니까 운다부. 이 경기 도. 물론 반다이크가 빠지긴 하는데 독일도 전력 누수가 없는 게 아니라서 이건 의외로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러면은 배당 대비 오버를 노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흐름대로 원래라면은 이제 오버를 노려야 되는데 예상 외로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뭐 독일이 그래도 홈발을 좀 받지 않을까. 무패가 길어서. 뭐 네덜란드도 패가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닌데 뭐 예전에 독일 원정 가서 진 적도 있고 3월달에. 그리고 그 유럽 본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튀르키예전도 역전을 하고 뭐 오스트리아한테 뭐 실점도 하고 뭐 그러니까 실점이 아예 없는 상황들이 아니라 딱 2.5 주면 오버가기가 딱 좋긴 한데 이게 좀 빡세긴 하네요. 그래도 독일 승무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거의 반반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반반 느낌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 10경기 있습니다. 10경기. 오늘 10경기 있고 내일 3경기인가? 이미 그 뉴질랜드 경기는 끝났기 때문에 오늘 네이션스만 10경기 있습니다. 네이션스만 10경기. 그래서 그래도 홈발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게 3.5만 안 줬으면 무조건 오버 갔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도 3.5 기준 적용하더라도 둘 다 오버 성향이 많긴 한데 의외로 언더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독일 승을 보면은 핸디무 쪽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그냥 무를 보든. 왜냐면 네덜란드 쪽도 보니까 공격 쪽에,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뭐 반다이크가 빠지니까 수비 쪽에 이제 불안함. 그리고 독일은 오히려 공격 쪽에 이제 무시할라. 하베르츠 빠지니까 약간 좀 공격력이 조금 부족한 점. 뭐 그렇게 봤을 때는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반 봅니다. 반반. 독일 네덜란드는 반반으로 가겠다. 반반 치킨처럼 반반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에스토니아하고 스웨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배당이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에스토니아가 지금 꼴찌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스웨덴 그리고 독일 아까 어디 갔지? 자, 일단 에스토니아가 지금 3위거든요. 전패는 아닙니다. 1승을 했기 때문에. 근데 스웨덴은 무패고 이거는 한 명이 경고 누적. 그리고 뭐 공격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긴 하거든요. 둘 다 그래도 경기 수에 비해 뛴 시간들이 꽤 많거든요. 그 미드필더 선수는 그래도 골에 관여를 좀 했고, 그리고 스웨덴 입장에서 보면은 뭐 크게 오히려 결장 부분으로 치면은 딱히 없는데요. 스웨덴은 뭐 수비 쪽에 한 명이 있지만 비중이 워낙 적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장은 에스토니아가 좀 손해다.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은 상성에서는 일단은 상대 전적
6승 2무. 스웨덴이 이제 에스토니아 상대로 무패 중. 일단은 상대 전적에서는 게임이 안 되긴 하거든요. 에스토니아 원정 가서도 최근입니다. 최근 유로 아마 예선 같은데 5대 0으로 잡았었고 2대 0, 그리고 최근 홈에서 3대 0, 중립 경기에서도 2대 1. 해서 지금 에스토니아 안 그래도 주 전력이 좀 그 골에 관여했던 선수가 이제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멤버적으로 보더라도 스웨덴이 지금 뛰고 있는 데만 보더라도 뭐 토트넘, 우디네세, 뭐 브라이튼, 프랑크푸르트, 뭐 스트라스부르, 뭐 맨유, 그리고 뭐 셀타비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도 스웨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에스토니아가 피파 랭킹도 많이 좀 낮습니다. 100위권 박이에요, 박. 그래서 요거는 스웨덴 보는데 요것도 이제 배당의 문제입니다. 에스토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3대1로 이겼거든요. 그때는 무승부를 좀 예측했었는데 3대1로 이길 줄은 몰랐고, 그리고 슬로바키아 상대로도 한 골밖에 안 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최근에는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스웨덴이라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스웨덴이라. 왜냐면 스웨덴은 슬로바키아 원정에서도 2대1로 전반에는 앞섰기 때문에, 특히 아제르바이잔 3대1. 그래서 요 경기는 스웨덴의 승리 봅니다. 1마인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일반승 데려가려면은 다폴드에 데려가야 되고, 이것도 마인부터 시작해야 된다 봅니다. 아까 이탈리아 느낌으로. 근데 이 마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왜냐면 아제르바이잔도 결국엔 3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에스토니아가 좀 선방하는 거를 기대한다면은 뭐 오버 가야 되는데, 배당 대비 오버는 메리트 없습니다. 1.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웨덴 승과 1마인까지 보고, 더 고배당을 노리고 싶다면은 뭐 이 마인과 이 핸디무 중에 노려봐야 되지 않나. 근데 스웨덴이 원정에서 에스토니아를 5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어서 뭐 이 마인이 뭐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긴 해요. 뭐 공격 쪽에 큰 부상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간이요. 뭐 주간 야간 따로 없긴 한데, 원래는 뭐 흐름상 100개이긴 한데 내일 경기는 또 따로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 우사님 가능합니다. 어차피 뭐 다 좋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일반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기 때문에 마인 쪽 보되, 일반승을 아예 또 버릴 수는 없다 하면은 다폴더로 데려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웨일즈하고 몬테네그로. 자, 지금 몬테네그로가 지금 꼴찌일 거예요, 아마. 웨일즈하고 비교했을 때 일단 상성은 반반. 근데 최근 왜냐면 전적들이 10년도 넘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최근 전적만 보면 몬테네그로 원정에서 2대1로 이겼다. 요 정도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웨일즈가 튀르키예전 홈에서 비겼고, 몬테네그로랑 아이슬란드 원정에서 2골씩 넣었거든요. 전반에 다 2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일즈가 그 전에 이제 뭐 유로 예선이라든가 그 홈의 성적들을 보면 나름 괜찮았어요. 홈에서는 뭐 크로아티아도 잡고, 우리나라하고 한 적도 있죠. 비기긴 했지만. 그래서 웨일즈가 저는
최근에 득점력, 뭐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몬테네그로도 원정에서 막 실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무실점으로 막았던 적이 거의 없긴 해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한 골 차의 그 승부들도 몇 경기 있긴 한데, 최근에 뭐 튀르키예전 빼면은 사실 아이슬란드도 2실점, 벨기에 친선전도 2실점, 그리고 헝가리 3실점, 뭐 세르비아 3실점, 뭐 리투아니아 2실점. 그러니까 실점이 워낙 그 몬테네그로가 원정에서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튀르키예전이 약간 좀 예외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가장 최근에 1실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때 슈팅이 압도적이었거든요. 튀르키예가 거의 한 30개 때렸기 때문에 3배 차입니다. 3배. 골 운이 없었다 보고 웨일즈의 최근 득점력이라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몬테네그로,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기기 힘들어 보임. 좀 빡세 보여요. 몬테네그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웨일즈 경고 누적 2명입니다. 2명. 비중이 없진 않아요. 그 공격에서도 이제 한 골 넣고 있는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이기 때문에 저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브레넌 존슨 한 골 넣고 있죠. 근데 이제 경고 누적 결장. 이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던 제임스. 이 선수는 지금 스트라스부르? 현 소속팀은 스타드 렌으로 되어 있네. 스타드 렌이구나. 스트라스부르가 아니고. 어쨌든 이 선수도 못 나오긴 하는데 뭐 존슨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중은.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몬테네그로도 결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고 누적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몬테네그로가 원래 골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제 뭐 무고사도 있긴 한데 몬테네그로의 최근 득점력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실점이 많다는 거 생각하면 뭐 브레넌 존슨이 빠지더라도 뭐 해리 윌슨도 있고 키퍼 무어도 있고 저는 홈팀 사이드 봅니다. 웨일즈 승. 마인이나 핸디문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점이 몬테네그로 많긴 한데 지난번 튀르키예전이나 아이슬란드전 어쨌든 골은 못 넣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한 건 아니고, 웨일즈도 홈에서 막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핀란드전 4골, 지브롤터 4골이어서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몬테네그로가 그때 홈에서 슈팅은 훨씬 많긴 했었네. 웨일즈 상대로. 그래도 웨일즈 승 봅니다. 자, 그 다음 보스니아하고 헝가리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스니아
꼴찌죠, 꼴찌. 헝가리가 그 다음 순위인데, 헝가리가 좀 아쉬운 게, 원래 헝가리가 예전에 아시겠지만 성적이 상당히 좀 좋았던 팀입니다. 뭐 네이션스에서 뭐 강팀들도 막 때려잡고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뭔가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번 네덜란드전 비겼고 보스니아전 비기면서 득점력은 많진 않으나 예전만큼 어쨌든 두 경기 연속 무승부. 그리고 보스니아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왜냐면 보스니아도 헝가리도 예전 네이션스만큼 포스가 없지만 보스니아도 최근 경기들 보면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해봤자 이제 리디텐전 홈 원정 리디텐 이긴 거 말고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대들이 강한 팀들이 많긴 했어요. 뭐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뭐 잉글랜드, 이탈리아, 뭐 네덜란드. 근데 워낙 이제 승리 자체가 많이 없고, 그리고 독일전에 뭐 한 골 넣어서 좀 뭐 비비긴 했지만 지금의 요 흐름이라면은 보스니아 가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보스니아도 공격이랑 수비에 이제 경고 누적 한 명씩. 공격에는 한 골 넣고 있었네. 보스니아 누구였지? 이 선수? 데미로비치. 그리고 헝가리 쪽 보면은 헝가리도 이제 부상이 없는 건 아니네.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뭐 헝가리 쪽에 보면 뭐 롤란드 살라이가 빠진다면은 모르겠지만 뭐 그 선수가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보스니아가 좀 손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배당 자체가 이 경기는 좀 높긴 하거든요. 헝가리도 예전만큼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해서 최근에 헝가리도 승리 자체가 많이 없긴 합니다. 특히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스니아가 홈이면 그래도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요 정도 배당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헝가리 원정에서 보스니아가 일단 비겼기 때문에 그게 좀 크다고 봐요. 0대 0으로 비긴 게. 그래서 요 경기도 그때 당시에 뭐 헝가리가 슈팅도 훨씬 많고 점유율도 가져가긴 했지만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둘 다 득점력이 많지 않아서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어느 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승패로는 애매하고 해서 언더 쪽 봅니다. 많은 골이 날 것 같지는 않다. 뭐 보스니아가 이기든 아니면 뭐 헝가리가 이기든 뭐 한 골차. 그러니까 뭔가 보스니아 프레임 가기에는 뭐 헝가리가 살짝 걸리긴 해요. 이러다 뭐 1대0, 2대0으로 이길 수도 있어서 차라리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고 뭐 생각한다면은 언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와, 오늘 이거 분석하고 보니까 확실히 어제보다 훨씬 빡세긴 하네요. 그러니까 배당을 차라리 높여서 갈지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좀 막 뭔가 뭐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늘 좀 사려야 되나 이거? 어제 그 밴쿠버 하나만 더 적중을 했어도 오늘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뭐야, 다 끝났나? 보스니아까지 하면 끝난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마지막 경기구나. 아제르바이잔을 제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지금 9경기만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이러면 보스니아 헝가리까지 마무리됐네요. 하고 내일 이제 있는 경기 잠시만요. 이거를 카트에 좀 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축구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담고 내일 경기가 아마 10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일 경기 한번 보고 자메이카, 트리니다, 니카라과까지 그리고 일본, 호주는 저녁이고 하기 때문에 요 세 경기 하면은 내일 아침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후원하신 분들은 조합을 좀 새벽에 보내드리던가 내일 아침 일찍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제 뭐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는 좀 애매합니다. 슬로바키아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어제 슬로베니아처럼 뭐 한 골차 승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고 조지아, 알바니아는 확실히 조지아가 요새 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조지아 사이드로 보고 우크라이나, 체코는 사실 뭐 이 경기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중립에서 은근히 우크라이나가 좀 치기 때문에 결장이 좀 있어도 체코가 3연승 하긴 좀 빡세지 않을까 하고 이탈리아, 이스라엘은 이탈리아도 뭐 결장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이라서 좀 무난하게 잡아내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슬란드하고 튀르키예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득점 사이드 보고 벨기에, 프랑스도 사실 뭐 벨기에도 데브라이너, 프랑스도 은바페 없고 뭐 은퇴 뭐다 하지만 결국엔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이것도 독일, 네덜란드도 독일이 그래도 홈이라서 조금 더 좋긴 한데 뭐 반다이크도 결정하고 하지만 독일도 이제 무시알라랑 하베르츠 빠지기 때문에 유리하긴 한데 각이 좀 빡세다. 이것도 박빙의 승부 예상하고 에스토니아하고 스웨덴은 스웨덴의 흐름이 워낙 좋아요. 그리고 에스토니아 상대로 원정 가서 5대0으로 이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탈리아처럼 좀 스웨덴의 무난한 승리 보고 웨일즈, 몬테네그로도 웨일즈의 최근 득점력을 봤을 때 몬테네그로의 그 원정 성적, 원정에서의 득점력 그래도 근소하게 웨일즈 사이드로 좀 봅니다. 뭐 마엔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스니아, 헝가리 둘 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무가기도 애매하고 뭐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보스니아도 요새 워낙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좀 상대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헝가리도 예전만큼 뭐 요새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득점 사이드 본다.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지 않다.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종을 하고 딱 거의 한 7시 예상을 했는데 조합을 좀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제가 뭐 미리 분석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1시간 정도 안으로 다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뭐 후원도 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좀 걸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조합 한 1시간 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제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늦어도 8시 반 뭐 빠르면 8시 안으로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때 조합을 보내고 저도 이제 9시쯤에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까지만 확인하면 돼요. 뭐 막 마감 10분 전에 쏘면은 이게 힘들겠죠. 근데 이제 뭐 시간적으로 여유 될 때 그 정도 안에만 쏘시면 됩니다. 뭐 다시 보기에 쏘셔도 돼요. 근데 방송국에 쏘면은 이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 쏘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석 결과 여기 다 표시 그 분석 결과 뭐 승패를 어딜 보고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다 쓰는 건 아니고 뭐 핸디를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분석 결과를 적어서 그 조합이랑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름 좀 운도 따라주고 괜찮았는데 고배당을 좀 그 무승부 고배당을 못 잡은 게 좀 아쉬운데 오늘도 어떻게든 좀 흐름을 좀 이어가 볼게요. 내일도 경기도 많고 주말에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고배당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후원하시고 쪽지를 주세요. 쪽지. 혹시 제가 이제 확인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쪽지 보내주시면 쪽지 확인하는 대로 마무리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